안녕하십니까, 디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렉스턴 스포츠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픽업 트럭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 2019년 1월 렉스턴 스포츠 칸의 출시로 합계 판매량이 월 4,000대를 넘겼습니다. 상업용 레저용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승용차 용도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렉스턴 스포츠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트림과 옵션을 같이 선택해 보실까요? 렉스턴 스포츠의 트림 구성 보시겠습니다. 4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와일드, 어드벤처,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트림, 이렇게 4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의 깡통 트림인 와일드 트림의 기본 사양 보시겠습니다. 가격은 2,340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기본 트림 설명드릴 때는 제조사에서 공개해주는 가격표를 보고 설명해 드리는데 쌍용차의 가격표가 되게 보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쌍용차의 1.6 말고 유일한 엔진인 2.2 디젤 엔진이 들어있고요. 그 기본은 6단 수동 변속기입니다. 그리고 WC1과 뒤에 다이나믹 5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휠은 17인치 휠이고 타이어는 235에 70R 17인치 타이어입니다. 깡통 트림의 와일드 트림에만 들어가는 17인치 휠의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이고요. 다음 클린실 도어는 이런 식으로 도어를 열었을 때 이 도어 쪽에 있는 고무 패킹이나 이 차체 쪽에 있는 고무 패킹 말고 도어 하단 쪽에 이런 고무 패킹이 이 문을 닫았을 때 이쪽에 딱 맞게 되면서 바닥에서 튀는 흙탕물이나 그런 것들을 막아줘서 이쪽 부분에 오염을 방지하고 그래서 차량에서 이제 탑승자가 내릴 적에 이쪽 부분에 종아리 부분이 닿거든요. 바지나 그런 데가 더럽지 않게 해주는 게 클린실 도어입니다. 그리고 요즘 차에는 거의 다 들어있는 LED 일체형 백미러가 있고요. 그 벌브 타입 DRL, 그리고 컬러 유리, 그 패션 루프렉이 있습니다. 이 루프렉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의 SUV나 그런 경우는 가장 저렴한 깡통 모델은 루프렉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SUV 명가 상용이니까요. 루프렉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디 컬러의 도어 핸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조가죽 시트가 기본이고요. 운전석 펌핑식 높이 조절되어 있는 거 보면 운전석 시트가 수동 시트라는 거고요. 그리고 1열 열선 시트, 운전석 동승석 열선 시트가 기본이고요. 그 2열은 폴딩 시트. 그러니까 2열 폴딩 시트를 접게 되면 2열에도 공간이 적재 공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2열 폴딩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2열에 암레스트도 기본입니다. 그림 보시는 것 같은 이런 2열에 암레스트 컵홀더가 들어있는 암레스트가 가장 깡통 트림인 와일드 트림부터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기아차 같은 승용차나 SUV 같은 경우에서는 그 낮은 트림에서는 이런 2열 암레스트가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상용차에서는 암레스트 있는 시트나 없는 시트를 따로 구분하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낮은 트림인 와일드 트림부터 암레스트, 2열 암레스트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의 센터 시트는 3점식 벨트가 아니고 2점식 벨트입니다. 그리고 2열에 아이소픽스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동승석 에어백이 있고요. 그러니까 에어백이 그 사이드 에어백이나 커튼 에어백 그런 거는 일단 기본 사양으로 없고요. 운전석 동승석 에어백만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오토다운 파워 윈도우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써놨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4개의 도어 중에 운전석 도어만 그 다운만 오토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가격표에 운전석 오토다운 파워 윈도우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이 3.5인치 세그먼트 LCD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세그먼트 LCD 클러스터가 장착되어 있는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제가 사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그먼트 LCD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전자시계 같은 데 보듯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켜지냐 꺼지냐에 따라서 숫자 같은 거나 글씨 같은 거를 표시하는 게 세그먼트 LCD인데요. 렉스턴 스포츠의 계기판 3.5인치가 이런 무늬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세그먼트 LCD라는 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구해 본 거고 렉스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3.5인치 세그먼트 LCD 클러스터 사진은 죄송하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에 설명드린 대로 세그먼트 LCD는 그런 모양의 LCD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르는 TFT LCD처럼 사진이나 글씨나 그런 것들을 자유조절로 표시하는 LCD랑은 약간 다른 3.5인치 LCD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동식 틸트 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틸트만 되거나 아니면 틸트 텔레스코픽이 다 되는데 이제 렉스턴 스포츠는 깡통 트림이 와일드 트림에서는 틸트만 되고요. 이제 한 트림 올려서 어드벤처 트림으로 가면은 틸트하고 텔레스코픽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틸트라는 거는 핸들에 딱 그 핸들을 잡았을 때 핸들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체형에 따라 높낮이를 조정하는 거가 틸트 핸들이고요. 그리고 폴딩 리모컨 키 기본이고, 그리고 핸드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 그 B필러의 어시스트 그립이라고 있는데요. 이 렉스턴 같은 바디온 프레임 차량은 그 차체가 높기 때문에 타고 내리실 때 좀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열에 이런 손잡이를 달아놓은 게 어시스트 그립입니다. 그리고 기본은 매뉴얼 에어컨이고요. 활성탄 필터와 그 2열의 에어벤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열식 히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크루즈 컨트롤이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고요. 그 와이퍼 결빙 장치, 후방 센서, 전방 센서는 없고 후방 센서만 있고 12V 데커 파워 아울렛이라는 게 있는데요. 렉스턴 스포츠는 이런 적재함이 차량 뒤쪽에 있으니까 이 적재함 이쪽 부분에 그 데크 파워 아울렛이라고 해서 그 12V 120W의 그 시가잭을 만들어 놓은 게 데크 파워 아울렛입니다. 그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TPMS,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없이 타이어 리페어 킷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되는 기본 오디오랑 옥스 USB 6개 스피커, 핸들 리모컨까지 가장 깡통 트림의 와일드 트림의 기본 사양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가장 깡통 트림의 와일드 트림의 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이 2,340만원부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 사양 첫 번째는 세이프티 선루프가 45만원이고요.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180만원입니다. 렉스턴 스포츠에 들어가 있는 사륜구동은 파트타임 사륜구동인데요. 보통 때는 후륜, 이륜으로 다니다가 눈길이나 그런 데를 갈 때는 사륜 하이로 다니고, 이제 험로나 진흙이나 뭐 그런 데를 돌파할 때는 사륜 로우로 다니는 이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렉스턴 스포츠에 들어있는 파트타임 사륜구동입니다. 렉스턴 스포츠에 있는 사륜구동은 파트타임 사륜구동으로 현대차에서 부르는 H2의 상시 사륜하고는 조금 작동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다음 옵션은 차동 기어 잠금 장치 30만원짜리 옵션인데요. 이런 후륜구동 차량은 앞에 있는 엔진에서 뒤쪽 바퀴로 구동력을 전달해 줬을 때 가운데 디퍼런셜이라는 걸 통과하게 되면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에 구동력을 분배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만약에 회전하게 됐을 때 안쪽으로 회전하는 바퀴,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바퀴가 회전이 똑같다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회전이 부드럽게 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회전력을 분배해 주는 장치가 요 차동 기어라는 장치인데요. 만약에 차량이 험로에 빠지게 돼서 요 뒤쪽 바퀴 중 한쪽 바퀴가 만약에 진흙탕 같은 데 빠지게 됐을 때 이쪽 바퀴가 헛돌게 되면 구동력의 100이 다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 바퀴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험로를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 차동 제한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락킹 디퍼런셜을 설치하게 되면 가운데 디퍼런셜을 잠가줘 가지고 구동력 분배를 하지 않고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에 똑같은 구동력을 주게 돼서 이 헛도는 바퀴에는 50의 힘을 주고 이 반대쪽 바퀴에 또 50의 힘을 줘가지고 험로를 탈출하게 하는 게 이 LD라는 기능입니다. 다음 옵션은 패션 데크렉 45만원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승객석하고 이 화물 적재 공간의 사이 부분에 이런 그냥 렉을 설치해 주는 게 패션 데크렉입니다.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60만원인데요. 8인치 터치 스크린에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그리고 와이파이 미러링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가서 이 내장된 8인치 터치 스크린에는 내비게이션은 내장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미러링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통해서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미러링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와일드의 기본 사양은 6단 수동 미션이기 때문에 오토 미션으로 사용하려면은 이 아이신 6단 오토의 뉴 디자인 가죽 노브 170만원짜리 옵션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차량의 성격에 맞게 기본 트림인 와일드 트림의 기본 미션은 6단 수동 변속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를 하시려면은 170만원을 내시고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옵션은 사이드 앤 커튼 에어백이 40만원인데요. 와일드 트림 기본 사양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대로 운전석 동승석 에어백만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커튼 에어백이나 사이드 에어백은 이 40만원짜리 옵션을 하셔야지만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에어백이 6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와일드 트림의 옵션 사양 알아봤습니다. 옵션을 전부 하시게 되면 570만원이고요. 기본 가격이 2,340만원이었으니까 폴옵션 가격은 2,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와일드 트림은 기본 트림으로 6단 수동 변속기가 들어있는 트림이기 때문에 이건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따라서
잘 선택하셔야 되겠는데요. 와일드 트림은 시작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차량 크기나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2,34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필요한 옵션들만 딱 넣으셔서 뭐 경제적으로 수동으로 사용하시거나 하시려면은 이 와일드 옵션도 와일드 트림도 굉장히 좋은 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트림 어드벤처 트림의 기본 사양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격은 2,606만 원이고요. 그리고 하위 트림인 와일드 트림보다는 266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266만 원이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와일드 트림은 6단 수동 변속기였는데 두 번째 트림인 어드벤처 트림부터는 6단 오토 뉴 디자인 가죽 노브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 트림인 와일드 트림은 17인치 휠이었는데 그리고 235 타이어였는데 두 번째 트림인 어드벤처 트림부터는 18인치 위에 255, 60R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18인치의 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 트림은 와일드 트림이 17인치인데 인치도 1인치밖에 차이 안 나고 디자인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LED DRL, LED 깜빡이가 들어갑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ED 깜빡이가 들어가고 프로젝션 헤드램프에 LED DRL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 핸들, 열선 핸들, 그리고 수동식 텔레스코픽 핸들 들어갑니다. 하이 트림의 와일드 트림에서는 틸트 핸들만 들어갔거든요. 설명드린 대로 틸트 핸들은 핸들의 위, 아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고요. 이 텔레스코픽 핸들은 핸들을 앞으로 당기거나 계기판 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텔레스코픽 핸들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하단 인조 가죽 감싸기가 들어가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이 브라운 색깔 있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대시보드 하단이 인조 가죽으로 감싸기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일 상위 트림에서 브라운 컬러를 선택하셔야지만 이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보통 트림에서는 이 부분이 까만색 가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키가 들어가고 오토 클로징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오토 클로징은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일정 거리 정도 차에서 떨어지게 됐을 때 차의 문을 자동으로 잠가주는 게 오토 클로징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에스코트가 들어가고요.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갑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야 상하형 원터치 버튼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벤처는 운전석 파워 윈도우가 상하형 원터치가 사용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 트림의 와일드 트림에서는 이 ECM 룸밀러 하이패스가 옵션으로도 선택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트림인 어드벤처 트림부터는 ECM 룸밀러 하이패스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ECM 룸밀러 하이패스의 디자인입니다. 이번 소나타가 신모델이 나오면서 ECM 룸밀러와 하이패스를 분리해가지고 ECM 룸밀러가 엄청 얄쌍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아직은 다른 많은 차량들은 ECM 룸밀러와 하이패스를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드벤처 트림의 기본 사양을 알아봤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씨는 하이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이고요. 나머지의 까만색으로 표시된 기능들은 하이 트림인 와일드 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선택하실 수 없는 사양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마트 키나 아니면 18인치 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은 어드벤처 트림으로 가셔야 되겠고요. 아이신 6단 모토 뉴 디자인 가죽 노보가 하이 트림의 와일드 트림에서 옵션 가격이 17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가격 상승이 지금 270만 원 정도 되니까 요 나머지 요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시면 어드벤처 트림으로 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하이 트림인 와일드 트림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드벤처 트림의 옵션 사양 보시겠습니다. 옵션 사양이 많아서 페이지를 두 개로 나눴는데요. 이제 하이 트림인 와일드 트림에서도 보셨던 세이프티 선루프, 사륜구동, 그리고 차동 기어 잠금 장치, 패션 데크랩까지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도 60만원짜리 패키지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이드 커튼 에어백 40만원짜리 똑같이 들어가고, 어드벤처 트림부터 옵션이 새로 생긴 거는 운전석, 동승석, 통풍 시트 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 트림이 1열 열선 시트만 들어가기 때문에 1열에 통풍 시트를 넣어주려면은 어드벤처 트림으로 오셔서 요 40만원짜리 옵션을 하셔야지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어드벤처 트림의 옵션 사양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이라고 해서 60만원짜리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각지대 감지, 차선 변경 경보,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현대차에 있는 스마트 센스처럼 쌍용차에 있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어드벤처 트림에서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의 첫 번째 기능은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인데요. 이게 주행 중에 이 뒤쪽에 보이지 않는 쪽에 차량이 있을 때 이 백미러에 이 표시를 해주는 게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차선을 변경하시려고 깜빡이를 켜셨을 때 뒤쪽에 오는 차량과 2.8초 이내에 충돌 예상이 되는 부분에 차량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백미러에 표시도 해주고 안에서 경고음도 울려주는 게 차선 변경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은 이렇게 차량이 후진하게 됐을 때 이 뒤쪽 센서에 의해서 그 양쪽 사이드에 보이지 않는 쪽에 차량이 지나갈 때 후측방 접근 경보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기능은 전부 다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브레이킹 해준다든지 뭐 차선 변경할 때 뒤쪽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편제동을 해서 그 약간 방향을 틀어준다든지 그런 기능들은 전부 다 아니고요. 그냥 경보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이 기능 세 가지를 묶어서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이라 해서 가격이 60만 원인데요. 가격이 조금 기능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 안전에 관한 옵션들은 딱 한 번만 제대로 작동해도 이제 이 옵션 가격은 충분히 뽑는데 근데 옵션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옵션은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입니다. 가격이 120만 원이고요. 그 아까 보셨던 그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에는 그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9.2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그 똑같이 후방 카메라랑 미러링,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는 그 8인치고 내비게이션이 내장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는 9.2인치고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120만 원이라는 거는 이것도 가격이 너무 셉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트림은 어드벤처 트림의 옵션 사양 다 보셨고요. 옵션의 총 가격은 560만 원입니다. 기본 가격이 2,606만 원이었기 때문에 풀옵션 하시게 되면 어드벤처 트림은 3,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격은 2,749만 원이고요. 하이 트림은 어드벤처 트림보다는 143만 원이 올라갔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가격이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7인치 컬러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네, 그림 보시는 것 같은 7인치 컬러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들어있는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양쪽에 RPM 게이지랑 속도 게이지는 그대로 다이얼로 있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에 그 표시창이 7인치 컬러로 들어가서 이렇게 일반 모드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애니메이션 모드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RPM 연동 게이지로 사용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변경해서 쓰실 수 있는 게 7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들어있는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 오셔야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에서는 오토 에어컨이 옵션으로도 선택하실 수가 없었고요. 오토 에어컨을 하시려면 세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까지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피드 센싱 파워 스티어링, 이거는 뭐 속도가 빨라지면 핸들이 좀 무거워진다는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오토라이트가 세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 있고요. 그리고 그 우적 감지 센서 와이퍼가 이것도 세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들에는 좀 더 하위 트림에 있을 법만한 이런 기능들이 그 세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운전석이 전동 시트로 되고요. 그리고 럼버 서포트가 포웨이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1열만이 원래 열선 시트였는데 2열까지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하이 트림인 어드벤처 트림에서 옵션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하이 트림인 어드벤처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없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 사양은 나와 있는 이 기능들은 전부 다 하이 트림인 어드벤처 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선택하실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들을 다 더해서 143만 원이 올라갔으니까요. 만약에 7인치 컬러 클러스터 필요하시거나 오토 에어컨 같은 거 아니면 운전석 전동 시트 같은 게 필요하시다 하시면 프레스티지 트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스티지 옵션 사양 보시겠습니다. 역시 옵션이 많아서 두 페이지로 나눴고요.
다른 트림에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 트림에도 있었던 사이드 커튼 웹백 40만원, 운전석 동승 송풍 시트 40만원, 그리고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가는 옵션이 있는데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이 3D로 들어가는 게 90만원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기아차에서 사용하는 그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이런 그림만 나오는데요. 이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마치 카메라가 뒤에서 찍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직접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이 얼마나 그 연결 부위가 매끄럽게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능만으로 봐서는 현대차에 있는 어라운드 뷰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인 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레스티지 옵션 사양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이 60만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부터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라는 옵션이 70만원에 들어가는데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의 기능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차량이나 이런 보행자가 있을 때 브레이킹을 해주는 게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이거는 말 그대로 추돌 경보만 해주는 겁니다. 경보를 해주는 게 경보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이쪽에 있는 그 앞유리에 있는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해가지고 차선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것도 말 그대로 경보만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하이빔은 하이빔을 켜고 이렇게 오토라는 걸로 스마트 하이빔 맞춰 놓으셨을 때 그 주행 중에 그 반대쪽에서 불빛이나 그런 게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의 불빛이 없었을 때는 하이빔을 켜고 가다가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을 인식했을 때 하이빔을 자동으로 꺼주는 그 기능이 그 스마트 하이빔 기능이고요. 그리고 차량에 정차했을 때 앞차가 출발하게 되면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을 해주는 게 앞차 출발 알림 기능입니다. 네, 이 기능들을 전부 다 더한 게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고 가격은 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 2를 나눠놨는데요. 이 두 개가 안전 기능이니까 하시는 게 좋으니까 하시면 좋은데 가격이 130만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현대 스마트 센스나 아니면은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랑 비교하시면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요 차량의 특성상 요 보조라고 써 있는 차량이 실제로 능동으로 작동해 주는 거는 긴급 제동 보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조작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그 현대 기아차보다는 좀 한 단계 아래의 안전 사양인데 가격은 두 가지 다 하면은 130만원이라는 거. 가격이 좀 세다는 거. 그리고 스타일 패키지가 95만원 들어갑니다. 스타일 패키지에는 HID 헤드램프가 있는데요. 이 렉스턴 스포츠에는 LED 헤드램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브 타입 헤드램프나 HID 헤드램프가 적용되고요. 스타일 패키지를 하시면 20인치 휠에 255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네, 지금 사진 보시는 게 기본 트림이 와일드 트림에 들어가는 17인치 휠이고요. 그리고 어드벤처 트림부터 들어가는 18인치 휠인데 프레스티지 트림도 18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이 스타일 패키지 95만원짜리 옵션을 하시게 되면 이런 크롬 도금되어 있는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요 장착된 요 사진들은 보통 시승 차량이나 렉스턴 스포츠 그 사진을 구하시게 되면 거의 전부 다 요 20인치 휠이 껴있는 사진을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120만원까지 해가지고 프레스티지의 옵션을 전부 다 하시게 되면 815만원이고요. 시작 가격이 2,749만원이었기 때문에 풀 옵션의 가격은 3,564만원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풀옵션 하시게 되면 3,500만원이 넘어가게 되겠네요. 이제 렉스턴 스포츠의 가장 높은 트림, 로블레스 트림의 기본 사양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격이 3,085만원으로 하이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보다는 336만원 높아졌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나 보시면요. 요 HID 헤드램프 기본 들어가고요. 그리고 솔라그래스, 퍼들 램프, 20인치 휠, 255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네, 원래 렉스턴 스포츠의 기본 인테리어는 이런 블랙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가죽으로 인조 가죽 감싸게 들어가는 게 두 번째 트림인 어드벤처 트림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똑같은 블랙 인테리어지만 그 제일 상위 트림인 노블레스부터는 시트가 나파 가죽 시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옵션에서
브라운 나파 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20만 원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브라운색이 들어가 있는 나파 가죽 시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동승석까지 전동 시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이트림에서 40만원 옵션이었던 운전석 동승석 통풍 시트, 또 40만원짜리 옵션이었던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본 사양에는 후방 센서만 있었는데 주체 센서가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전방 센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 차량이 또 앞에가 크기 때문에 이 앞에 범퍼 앞에 쪽이 사이드 부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방 센서 있으시면은 뭐 주차하시거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 좁은 길 내려가시거나 하실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블레스 트림의 기본 사양 설명드렸고요. 제가 설명드린 방식인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기능들은 하이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된 기능들은 하이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선택하실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나파가죽 시트나 아니면 동승석의 전동 시트나 그런 게 꼭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노블레스 트림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노블레스 트림에 뭐 특별하게 추가되어 있는 특별한 기능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의 옵션 사양 보시겠습니다. 역시 옵션 사양이 많아서 두 페이지로 나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옵션들은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그리고 하이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던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90만원, 그리고 노블레스의 옵션이 있는 거 보니까 실키 화이트 펄 컬러는 노블레스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컬러 대금이 8만원 들어갑니다. 노블레스의 옵션 사양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하이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들어갔던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 2 그대로 들어가고요. 9.2인치 내비게이션 120만원 들어가고 노블레스부터 나파가죽 시트 선택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블랙 시트 말고 브라운 시트를 하시려면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를 하시면 20만원 추가인데 그러면 브라운 인테리어 되고, 그리고 이제 A필러나 천장 쪽이 그레이 컬러가 아니고 블랙 헤드라이닝으로 들어가는 게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블레스 트림에 옵션을 전부 다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668만원이고요. 시작 가격 3085만원을 더 하시게 되면 렉스턴 스포츠의 풀 옵션 가격은 37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상위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은 노블레스 트림에만 갖고 있는 유일한 사양들이 그다지 없습니다. 뭐 나파가죽 시트나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 쌍용차에서도 프레스티지 트림, 세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과한 트림인 것 같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적당한 옵션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쌍용차의 자랑이죠. 커스터마이징 옵션 사양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커스터마이징 옵션 사양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모던 롤바라는 옵션인데요. 이렇게 적재함에 이런 롤바가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모던 롤바고요. 가격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롤바의 모양이 조금 틀린 와일드 롤바가 있는데요. 이 롤바의 가격은 65만원이고요.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의 자랑인 뒤에 하드탑. 이 하드탑은 가격이 104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쪽에 그 데크랙이 좀 있고 실제로는 이 반만 덮여지는 이 하프탑은 가격이 137만 5천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을 약간 이렇게 깎아 놓은 쿠페탑은 151만 8천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딱 꺾어 놓은 엣지탑은 162만 8천원입니다. 네, 이런 하드탑들은 쌍용자동차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지정한 협력 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협력 장착소에서 장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탑을 설치하시게 되면 구조 변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거로는 구조 변경 비용이 한 15만원 정도 더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원하시는 하드탑이 있으시면은 이 하드탑 만드는 업체가 밖에 나오셔도 많기 때문에 그냥 기본 차량만 뽑아서 밖에서 하드탑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다음 커스터마이징 옵션은 윙바 엣지인데요. 이 가격은 41만원이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베드라는 옵션인데 이거는 가격이 40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앞뒤에 전후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 가격이 앞뒤 다 해서 32만 원입니다. 그리고 SUV에서 많이 하시는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요. 요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있고, 요 렉스턴도 마찬가지고 렉스턴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요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요 전동식 스텝은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안쪽에서 쫙 나오는 건데요. 요 고정식 사이드 스텝은 가격이 35만 원이고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페달은 가격이 3만 원인데요. 이거는 가장 낮은 트림인 와일드 트림에 만약에 수동 미션을 하시게 되면 이 옵션은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가격이 13만 원인데요. 이거는 사륜구동 사양에서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스판 램프가 1열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작동이 되는데 가격은 9만 원이고요. 그리고 PTO가 있는데 동력 인출 장치가 있는데요. 이 PTO는 가격이 29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kVA로 출력이 220V 사용이 되고, PTO는 좀 그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 히치를 사용하실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썬루프도 안 되고, LD도 안 되고, 데크렉이나 그 전동식 사이드 스텝에도서 안 되고, 그리고 트림도 요 4가지 트림 중에 그 어드벤처 트림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나타에 나온 빌트인 캠 같은 건 아니지만 요 쌍용이라고 써있는 그 2채널 블랙박스 하실 수 있는데요. 가격은 17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차량은 이렇게 견인하시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 트레일러 히치는 85만 원입니다. 그 트레일러 히치는 또 제약사항이 조금 있는데요. 그 어드벤처 트림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륜구동, 오토미션에서만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앞뒤 범퍼에 쓰시는 커스터마이징 그 스키드 범퍼는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게는 제한사항이 3톤까지 가능하고, 수직하중 120kg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히치는 그 하드탑처럼 구조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렉스턴 스포츠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경쟁 차종이 없는 상황에서 더 큰 버전의 렉스턴 스포츠 칸까지 출시했는데요. 많은 판매량만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성격에 맞게, 사용자의 쓰임새에 맞게 트림과 옵션 잘 선택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엔 렉스턴 스포츠 칸의 가격표를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디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